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식품기업 하림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인수 후보로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졌죠. 인수 절차가 끝나면 하림은 MSC, 머스크 등 글로벌 1, 2위 해운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해운그룹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하림이 덩치가 너무 큰 기업을 인수해 재무상태 위험을 초래하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하림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인수 주차인 하림 계열의 펜오션은 약한 흐름을 보였죠. 이런 주가 흐름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하림의 HMM 인수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이성원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하림이 그동안 관심이 쏠렸던 HMM 옛 현대상선인데 우선 협상 대사로 선정됐다는 소식. 자, 아직 이제 좀 본계약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만약에 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교수님, 그러면 하림그룹은 어떤 모양으로 바뀌게 될까요? 예, 진짜 저는 뭐 하림의 시가총액은 현재 기준 5천억인데 오늘입니다. 5천억. 예, 근데 지금 HMM의 시가총액은 15조 정도 됩니다. 네, 15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상선이 바로 HMM이고 예. 세계 지금 현재 순위가 세계 8위 정도 됩니다. 세계 8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림은 우리 전라북도 익산을 이제 그 출신입니다. 익산에 이제 병아리 10마리로 하림을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1위의 닭고기 가공업체이고 우리가 삼계탕 먹는 날이 되면 하림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뭐 중복 뭐 삼계탕 먹는 날 되면 하림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근데 이제 시가총액 5천원짜리 하림이 김원국 회장님이 펜오션도 인수를 했고. 펜오션.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HMM까지 인수한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세계 13위까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산순위 13위. 네. 보통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실패하는 기업도 있지만 펜오션을 인수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 하림은 닭을 키우는데요. 닭의 사료를 전부 다 해운업에 의해서 물류를 조달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전 세계에서 GDP는 세계 9위고 제조업 수출액 기준 우리가 세계 5위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수출 수입의 99%가 해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운업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 수입을 하고 우리나라는 뭐 북한에 막혀 있기 때문에 거의 섬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수입하는 게 전부 다 99%가 배에 의존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과거에 있었던 한진해운은 이제 좀 없어졌고 그렇죠. HMM이 이제 유인한 우리나라의 이제 해운업의 기업인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려면 수출 수입을 할 수 있는 이 HMM 상선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번에 하림이 이걸 성공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지금 현재 2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개의 전쟁?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의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요. 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해운이나 상선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다행히 이제 이번에 HMM이 하림으로 성공적으로 인수된다면 김원국 회장님은 이제 5위까지 성장하겠다 이렇게 뭐 선언을 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의 5번째 큰 회사로 키우겠다. 맞습니다. 성공한다면. 저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수출 수입 물량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해서 수출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당당히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HMM을 정말 육성하고 키워서 절대로 이제 뺏기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아까 김원국 하림 회장 이제 세계
5번째 글로벌 해운사를 키우겠다는 이제 꿈인데요. 아까 잠깐 그 병아리 10마리 김홍국 회장 관련된 얘기는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가 주신 병아리 10마리를 뭐 그때 10살 때가 11살부터 벌써 그걸 키워서 동물을 사서 고등학교 때 벌써 사업을 했다는 맞습니다. 건데 그걸 통해서 하림을 식품 기업으로 만들고 또 페노션 이번 H&M까지 그런 원동력 뭐로 보십니까? 김홍국 회장의 그런 우리가 실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해운업 별개로는 시황에 따른 영향을 많이 봅니다. 이게 시황. 네, 매출액 같은 경우가 증대가 됐다 하더라도 경기 같은 경우가 꺾였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매출액의 감소 같은 경우가 다른 산업보다는 좀 부침이 심한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림 회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사료 사업 같은 경우가 기반이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벌크선 부분을 우선은 인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페노션은 벌크선 운영하는 해운사죠. 그 이후에 지금 양재동에 관련된 물류센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단지를 인수한 부분이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그 H&M의 그 인테리어 그다음에 기타 이 부분에 관련된 선의 인수 같은 경우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입니다. 네, 컨테이너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벌크선, 그다음에 기존에 운반하는 사료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뭐 원재료 비중이 한 30%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비용 절감. 예, 그다음에 국내 물류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저장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감안을 해봤을 때는 뭐 전체적인 현재 시가총액 구조 안에서는 수직 계열화가 나타나면서 지금의 인수 부분은 뭐 비록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룹에 이제 원재료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걸 운송할 수 있는 이제 벌크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물류센터 양재동, 서울 양재동에 짓는 거 이번에 H&M 인수까지 종합적인 이제 물류회사, 해운회사로 이제 거듭나겠다는 그런 건데 네. 지금 이번에 인수 후보가 된 H&M 옛 현대상선 어쩌다 현대상선은 이 산업은행 관리를 받게 되고 이번에 이제 팔리게 되는 거죠. 그 역사가 어떻습니까? H&M. 현대상선은 진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양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입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가 GDP의 반을 이 두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제 우리 아들이 한 여러 명 있었는데 정몽구 회장님이 이제 현대자동차를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원래 정몽원 회장이 현대를 가져갔고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을 이제 가져갔죠. 3대로 양분이 됐었는데요. 배라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류 가격 배의 물류 가격이 10배씩 올랐다 내렸다 하는 굉장히 침체를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배는 한 30년 장기 할부로 배를 사오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IMF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 기업의 부채 비율 한 70%로 맞춰라. 국내 우량한 기업 중심으로 이제 IMF 이후에 정부가 우리가 기업들에게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부채 비율을 좀 낮춰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채 비율 한 70%로 안정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좀 간과했던 것은 해운업이라든지 비행기 사업. 지금 대한항공 같은데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주고 배나 비행기를 사올 수가 없습니다. 장기 임대를 하니까 리스를 하니까. 1,000억 1조씩 하는 배를 비행기를 어떻게 현금을 주고 사오느냐. 30년 장기 할부로 사오거나 리스를 사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한진해운을 좀 매각하게 하거나 또 현대상선도 그렇습니다. 이게 물동약의 이제 가격이 10배씩 오르거나 내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현금을 많이 비축하거나 위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가 현대상선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현대 계열사 안에 현대상선이 있었고 현대상선이 이러한 비용 부담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산업은행이 인수를 했습니다. 채권단 관리로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이나 큰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국가가 이제 산업은행의 대주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 이제 산업은행이 민간에게 넘겨서 우리가 경영학의 목적은 효율성하고 공정성입니다. 민간에게 넘어가야만 훨씬 효율적이 되고 굉장히 알차게 기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산업은행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을 추진했었고 그렇군요. 예. 이번에 6조 4천억 원을 가지고 이제 할인 인수했고 예. 한 2천억 원 정도 차이 난다 그럽니다. 동원하고. 경쟁자 동원하고. 예, 동원하고. 동원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참치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금융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수 후보가 됐는데 예. 이제 할인이 됐는데 말씀하다시피 매각 가격은 대략 6조 4천억 원.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워낙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계에서도 많은 이 투자자들도 야 하림이 이렇게 덩치 큰 거 삼키다가 잘못되는 건 아니야? 하면서 M&A에서 늘 거론되는 승자의 저주 우려가 있는데 왜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 6조 4천억 원에 대해서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직접적으로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들을 살펴보면 예. 이제 6조 4천억 원 중에서 JKL 파트너스 컨소시엄에서 예. 여기에 대해서 7천억 원을 7천억? 조달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HMM을 통한 인수, 이 부분에 대한 인수 금융으로 한 1조 9천억 원 정도를 조달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인수 금융의 조달 금리는 7에서 8%다 보니까 또 이자가 나가게 되는 거죠. 엄청난 거죠, 네. 이자가. 네. 여기에 더해져서 나머지 금액 부분은 페노션의 연구체에서 한 5천억 원 정도를 조달할 예정이고요. 페노션의 영구체라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연구체 같은 경우는 이자 같은 경우를 만기에 제로로 해서 발행을 하는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만기가 됐을 때는 받아가는 주체가 이제는 정해져 있는 그런 채권이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부담은 사실적으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채권은 채권인데 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 어떤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권 자체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후에 이게 받아가는 주체가 예. 존재를 하다 보니까 실제 페노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본처럼 간주될 수 있다. 네, 영구채권. 네네. 아, 다만 추가로 이제 나머지 금액들 약 3조 원 부분 같은 경우는 페노션의 유상증자가 단행이 되게 됩니다. 유상증자, 네. 페노션의 유상증자 예상 금액만 3조 원.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하림지주가 예, 페노션의 지분을 약 5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증자에 참여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이게 54%에 해당하는 부분에 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하림 지주에 그런 증자 참여할 돈이 있을까? 네, 근데 지금 현금성 자산이 3분기 기준으로 약 1,000억 원이 있습니다. 1,000억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 희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과연 이 증자 같은 경우를 대주주가 소화를 할지 아니면 실권을 하면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를 이제 또 주주 배정, 타 주주 배정으로 넘길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 주체인 펜오션이 예상하시기에 우리 이 이사께서 예상하시기에 한 3조 원 정도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네. 하림지주 50% 이상 가지고 있는데 과연 증자를 참여할 수 있을까? 네네. 그런 걱정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걱정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아마 일각에서 보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의 유동화를 통해서 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은 마련은 해놨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큰 기업을 인수하려면 그런 자금 조달 계획도 없이 덤벼들 수는 없는데 김대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승자의 저주 관련 펜오션의 유상증자에 과연 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증자가 될 수 있을까? 예. 영구 채권 발행은 뭐 어떻게 될까?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업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해운업의 업황. 예, 해운의 업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고 지금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네. 아마 뭐 내년에는 종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인데 지금 뭐 가자 지구는 반 정도 이제 전쟁이 거의 뭐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와중이고 예. 뭐 인질도 한 번 더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 70%의 긍정적인 사람이 항상 부정적인 사람 30%를 이겼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에 세 번에 걸쳐서 0.25% 세 번에 걸쳐서 내리겠다고 선언을 했고 우리 한국은행도 내년에 미국과 같이 동반해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2분기나 1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수준 2%가 거의 근접했습니다. 이번 달에 3.1% 나왔고 내년 말이 되면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때는 2%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내년부터 내리겠다고 얘기했고 지난 50년간 봤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하향입니다. 네.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경영 금융 상황은 괜찮은데 예. 그러면 일단 해운업이 뭔가 돈을 잘 벌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저는 이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좋아질 거다. 예. 아주 안 좋은데 좀 예. 나아질 거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1.7%지만 내년에는 한 2.1% 예고되고 있고 아마 이제 전쟁이 종식되고 경제라고 하는 건 항상 긍정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긍정이 이긴다.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전쟁이 벌어지고 무역이 위축되면 예.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국가이지만 반대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상화됐을 때는 또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또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도 좀 좋아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업황 우려가 있어도 그걸 통해서 승자의 저주 우려가 있지만 아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이제 예. 아까 말씀하신 뭐 성자의 저주가 다 기억나는데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성자의 저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했는데 예. 그때는 성자의 저주가 됐습니다. 금호그룹? 건설업이 네. 건설업이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완전히 대우건설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큰 걸 하나 먹어서 아주 성공했다고 했지만 그게 성자의 저주가 맞아서 예. 오히려 대우건설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나면서 그러네요. 다시 되팔게 됐었죠. 이와 예. 같이 이제 그런- 저는 이게 HMM 전 세계 해운 물류업이 이제 정상화된다 그러면 아주 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좋은 기회. 아까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실패를 승자의 저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주셨는데 여튼 하림이 HM 인수를 후보자로 됐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는데 네네. 하림의 주가는 연 이틀 상한가를 기록했고 네네. 페노션, 정작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페노션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무슨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림은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는 거죠? 할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뭐 페노션이 증자를 단행하더라도 네. 참여할 부분에 의무적인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네. 할인 지주는 있는데 할인은 없는 상황이고요. 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벌크선의 인수를 통해서는 전체적인 비용단의 통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벌크선은 우리가 컨테이너선을 인수하는 거란 말이죠. HM은 컨테이너 선사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인이 누릴 수 있는 비용 통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인 같은 경우가 닭고기를 생산해서 여기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 확장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이제 페노션을 인수했을 때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서 할인 주가가 올랐을 때 학습 효과가 여기에 대입돼서 페노션을 인수했을 때 비용을 좀 낮추는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 HM에서도 그런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네네. 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페노션의 주가 약세인 이유는 뭐 유상증자 부담이에요, 그냥 단순히. 네, 유상증자 부담이 존재를 하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2조 원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조 원의 유상증자가 단행되게 되면은 주가 희석 같은 경우가 절반 이상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약세를 나타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약세 관련해서 앞으로 지금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니까 이제 협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하림과 채권단,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앞으로 좀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거나 가장 협상이 쉽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HMM을 인수했지만 지금 지분 문제에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분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의 지분을 이제 영구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총 금액이 한 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가급적이면 인수한 하림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HMM의 현금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고 배당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지금 일대 주주가 된다 그러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부분만큼 배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금 유입이 본인들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산업은행이라든지 한국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는 영구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산업은행이 32%를 가지게 되고 하림은
38%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배당을 받는 금액이 좀 작아지는 이게 예비 있죠. 입찰에서도 이게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논란이 됐었습니다. 하림이 요구를 했다가 하림과 KDB 산업은행이 요구를 했는데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맞습니다. 무슨 소리냐?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도 보통 어떻게 하림의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5천억짜리고 지금 HMM은 15조짜리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노조는 HMM의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이 작은 하림이 어떻게 HMM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본인들은 뭐 경영성계라든지 또 노조 직원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좀 관심이 가장 크겠죠. 근데 이제 하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당을 좀 많이 받아서 그 현금으로 좀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했지만 산업은행이 또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들 영구채를 주식 전환을 하겠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제 노조를 잘 설득해야 되겠고. 저는 하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물류 체계에 대해서는 좀 더 일관하게 되는 겁니다. 벌커선이 펜오션이 가지고 있었고 이제 컨테이너 상선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경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아주 올해보다는 많이 좋아집니다. 좋아질 거니까. 우리나라가 최근에 한 3개월 연속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HMM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16개월 이상 한국이 적자였다가요. 최근에 한 3개월 연속으로 가장 최대의 흑자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HMM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무역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고 흑자가 되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고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됩니다. 지금 세계 무역 의존도 1위는 독일인데요. 지금 8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역 의존도가 높고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무역을 많이 의존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HMM이 상당히 경제가 좋아져서 유리하게 되는데 이 배당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 영구채를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라든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쪽에 자율로 맡겨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3년의 유예기간 같은 경우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협상을 할 때는 철회를 했습니다. 하림이 요구를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다시 본격 협상하면 또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본격 협상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는 부분이 배당에 대해서 상한선을 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실제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3년간 한 5천억 원 정도의 배당의 상단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단을 결정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게 주요 주주 같은 경우가 이제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지분에 대해서 배당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과다한 배당을 통해서 지금의 가지고 있는 현금과 함께 미래에 되는 현금 창출을 통해서 이 과다 배당이 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에 뭐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홍국 회장은 저희 SBS 비주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는 했더라고요. 앞으로 HMM의 배당을 실제 늘리지 않고 실제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겠다. 오히려 경영 실적이 우선이다. 이거를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배당 요구, 3년간의 주식 전환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협상이 시작되면 이제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 문제가 하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또 다른 게 좀 있습니까? 앞으로 이 협상 지금 과정에서? 이제 노조들이 많이 굉장히 요구할 것 같습니다. 노조들이 본인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요구할 것이고, 고용 안정성. 두 번째는 본인들의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지 마라. HMM은 시가총액이 15조나 정도 되는 기업이고 또 현금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훼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되니까 본인들의 고용의 성계라든지 또 HMM과 만약에 하림이 최종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본인들이 이 큰 기업을 가지고 경영권만 가지겠다 그런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이제 노조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거고 하림의 김홍국 회장님은 대단하죠. 이렇게 닭고기 기업에서 펜오션도 인수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상선인 현대 상선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HMM이지만 네. 최고의 상선을 인수했습니다. 네. 한국 물동량 수출의 99%를 바로 이 HMM에 의존하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물론 다른 나라 뭐 기업도 이용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한국 전체 수출과 수입의 99%가 해운업에 의존하고 있고 예. 그럼 HMM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로 입장에서는 정말 한국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금 해운 기업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정부의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고 예. 저는 이게 하림과 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정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아주 중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과연 산업은행과 KDB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슈가 하나 있고 네. 또 이 주주 간의 계약이 지금 5년 유효 계약의 모든 조항을 5년으로 좀 제한하라 뭐 이런 요구를 지금 하림이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5년 제한만 해달라. 그럼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부분입니까 그게? 실제 우리가 기업을 인수하거나 할 때는 인수하는 주체 측면에 유리하게 구조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인수 주체. 네, 그런데 지금은 공기업 형태에서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영구채를 전환을 하고 나서 이 주주에 대한 권한을 행사를 하는 걸 지속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요소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간 또한 좀 정해놓고 접근을 하자는 점이 하나의 또 걸림돌. 그걸 5년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 네. 잡겠다. 그럼 5년 후는 모든 제한을 좀 다 없애라. 그 어떤 제한들입니까? 5년 후에는 제한을 없애달라. 구체적으로 지금 이사회에 특정 인원 같은 경우를 참석을 시켜야 되는 KDB 산업은행 측에서 이사 파견하는 것도 5년만 해달라. 네. 5년 이후에는 하지 말아달라. 네, 이게 그렇습니다. 하림의 요구예요? 네, 그 부분과 함께 또 짚고 넘어간 배당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간을 설정해서 제한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우리 이성욱 이사가 보시기에 현재 그 협상이 앞으로 이제 상당한 몇 개월 동안 계속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 하림, 현재 인수주체인 페노션, HMM의 이 주가의 향방을 좀 예측한다면 어떤 변수들로 봐야 됩니까? 주가의 향방을. 우선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미 그 인수 주체 같은 경우에 판단은 다 내려졌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틀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아, 실제로는. 네. 그러면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페노션 같은 경우는 우선 증자가 단행되고 나서는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자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네. 증자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실제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질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인수가 마무리되는 단계 중에서는 증자가 단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증자 전에는 아무래도 주식 지분이 희석이 되니까 좀 네. 약할 수 있지만 증자 이후에는 그럴 수 있고요. 또 HMM이나 뭐 하림은 어떻습니까?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가격 지표가 상해운임 지수를 대입을 해볼 수 있겠는데 현재는 저점을 888 정도로 형성을 하고 한 1000, 1100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슈 같은 경우는 공급 쪽의 이슈 같은 경우죠. 뭐 우회에서 이렇게 배가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운임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 이슈가 제거가 되고 실제 수요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실적의 회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역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하야만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다 보니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9천억 원 정도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5조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익 대비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아직은 평가가 절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지금 이제 물동량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 마침 지금 중동에 상당히 지정학적 위험이 크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쪽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뭐 HMM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못하고 뭐 희망봉 우리가 제일 밑에 있는 아프리카 공화국 쪽인데요. 이쪽으로 배를 운행하게 되면 한 7, 8일 정도 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7, 8일. 그러면 HMM의 입장, 하림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낭패를 보는 건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비관적인 것보다는 아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해서 좀 전쟁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좀 뭐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본인의 재선이 달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쟁을 빨리 종식하고 세계 경제가 성장의 가도를 달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비관적인 걸 이겼다. 그렇죠. 좀 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의 힘, 사실 긍정의 힘이 지금 이 조그만 하림이 닭고기 식품 기업이 이런 뭐 H&M을 인수하는 것도 긍정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평가로 내리겠습니다. 하림의 H&M 인수 후보자 결정, 앞으로 전망과 주식 동향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학부 교수,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